현대자동차가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 기자 활동을 하면서 간간히 유튜브도 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어제죠. 2월 15일날 아이오닉 5 내부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되게 짧게 공개가 됐는데 이 짧은 영상만 하더라도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내부 티저를 보면서 되게 현대자동차가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OTA 시스템이랑 자율주행은 앞으로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테마가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그만큼 테슬라랑은 완전히 다른 쪽을 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Y는 OTA가 뛰어나고 자율주행이 그만큼 뛰어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리빙 스페이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차박, 여행, 캠핑에 대한 그런 중점을 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는 2월 23일 오후 4시경에 글로벌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런칭을 하면서 사전 계약도 같이 한다고 해요. 이게 사실 좀 미뤄진 거긴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목표는 모델 Y와 비슷하게 출시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보다 시기가 조금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해서 미리 계약은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이게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아무튼 아이오닉 5의 내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내부 사진을 보시면 이 눈에 띄는 게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고도 하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고급 버스나 아니면 치과 같은 데 가면 다리까지 다 들어 올려주는 그런 릴렉션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수석에 들어갔다는 게 조금은 신기하긴 해요. 원래 카니발처럼 2열에 들어가던가 이게 조수석에도 들어가면서 조수석 사람들은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운전석에도 이게 들어가나 했는데 사실 운전석에는 이게 필요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도 조수석처럼 들어갈 수는 있겠죠. 다음은 이 디지털 콕핏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서 조금은 달라지게 나오겠지만 디지털 콕핏,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액정을 말하는데요. 이게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면서 그랜저에서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큰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티저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 앞유리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제네시스 GV70에서도 나오는 그런 증강현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센터 콘솔이랑 조수석이랑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 됩니다.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름은 좀 있어 보이게 지었죠. 이 센터 콘솔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2열 에어벤트가 이 센터 콘솔 뒤에 부착되는 게 아니라 B필러 쪽에 부착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래는 기어가 이 밑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평평하게, 전기차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수석에서 운전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되게 용이하게 해놨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 기어가 없기 때문에 벤츠의 칼럼식 기어처럼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칼럼식 기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이퍼 같은 경우를 조작하기가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와이퍼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밑에 이 봉 부분이 칼럼식 기어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나 벤츠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다이얼로 돌리면서 기어를 변경하는 거고요. 여기 버튼을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P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칼럼식 기어가 쓰다 보면 더 편해요. 이 칼럼식 기어가 벤츠의 고유물은 아닙니다. 실제로 BMW 7 시리즈에서도 원래 사용을 했었던 건데 BMW는 스포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데 기어 노브로 들어가게 되고, 벤츠는 조금 더 편리성을 유지하고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칼럼식 기어를 쓰고 있고요. 벤츠의 모든 모델이 칼럼식 기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스포츠성을 띠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기어 노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칼럼식 기어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5에는 테슬라와는 다르게 전기차지만 시동 버튼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 시동 버튼이 지문인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런 버튼이 없고 그냥 타고 기어를 뒤로 넣게 되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그런 방식인데, 아이오닉 5는 그냥 시동 버튼을 지문 인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색다른 변화를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오닉
5에도 패들 시프트가 장착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패들 시프트는 현대 넥소처럼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기어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의 정도를 변경하는 용도인데요. 확실히 이게 테슬라처럼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고 재밌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로 인한 회생제동 조절은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대시보드나 팔걸이, 콘솔 부분이 모두 다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넥소랑 똑같이 그냥 비싼 가죽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1열 시트고 2열 시트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2열 시트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르노의 캡처처럼 2열 시트를 맨 앞으로 끌어다 쓰면은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고 맨 뒤로 하면 2열의 공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자유자재로 공간을 왔다 갔다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1열의 리클라이닝이 일자에 버금갈 정도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차박하기에 되게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 적어도 최상위 트림에는 이런 옵션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테마는 어디까지나 리빙 스페이스고 거주 공간에 대한 개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주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 냉장고라던가 수납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걸로 봐서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이 2열 부분에 3.5kW급의 콘센트가 들어가면서 차박을 할 때는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차박을 하지 않고도 뭐 내가 여기에 노트북을 연결한다든지 진짜 웬만한 난로도 연결이 되고요. 냉장고도 돌아갈 정도로 큰 용량이니까 이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강점이 있다, 테슬라보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아이오닉 5의 내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실하게 테슬라보다는 거주 공간, 리빙 스페이스에 초점을 맞춘 차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게 OTA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건 스펙과 가격이겠죠. 이 스펙 같은 경우는 58kWh의 배터리와 73kWh의 배터리, 이 두 종류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예지몽을 꾸는 능력이 생겼는데, 예지몽에 의하면 아이오닉 5는 총 3가지 트림으로 테슬라와 같이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름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스탠다드처럼 가격이 조금은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조금은 짧은 첫 번째 모델이 나오고, 두 번째 모델로는 롱레인지처럼 주행거리가 길지만 조금은 비싼 두 번째 모델이 나오고, 세 번째 모델로는 똑같은 배터리를 쓰지만 모터의 출력이 좀 더 강화되면서 주행거리는 비교적 낮은 퍼포먼스 모델과 같은 제로백이 3초대 뭐 이런 모델이 나온다고 막 예지몽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모델 Y가 갑작스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5,999만원에 출시가 되면서 아이오닉 5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예지몽에 의하면은 이 총 3가지 트림 중에 제일 비싼 세 번째 트림을 제외하고는 다 6천만원 아래로 나오면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